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혁 개방 이래 중국에서 가장 핫한 돌풍을 일으킨 마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윈은 이제 전자상거래 아리바바를 이제 창립하고 그룹을 창립하고 알리페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화폐거래 천지개벽 혁명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한참 잘 나가던 마윈이 2020년 10월에 상하이에서 있은 와이탄 금융 서밋 포럼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했는데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했냐? 중국 은행은 뭐 전당포 수준이다. 중국 금융기관의 문제는 뭐 건전성 문제 아니라 제 역할을 못하는 기능성 부재다. 뭐 등등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왕치산 국무부총리도 있었고 또 중국인민은행 행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의 은행들은 한국과 달리 민간 기업이 아니고 중국 국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민은행 행장도 중국에서는 굉장한 어떤 그런 요직의 인물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비판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 불려가서 이제 면담을 받았는가 봐요. 그것을 이제 위해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걸 받고 나서 한동안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이제 한국의 언론들에서 야단법석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국 언론들이 보도한 기사들이 이제 찾아봤는데 제목만 보면 이렇습니다. 뭐 실종설 돌던 마윈 몸살이고 있었다. 어떤 쓴소리 했길래 중국 당국에 불려간 마윈. 중국 당국 비판 창업자 마윈 결국 엔트그룹 지배권 박탈당했다. 중엔트그룹 창업자 마윈 지배권 박탈 사실상 끝냈다. 중국 최고 부자 마윈이 순환. 3년 전 중국 최고 부자였던 알리바바 마윈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됐나. 뭐 중국 공산당이 자본가 마윈에게 보낸 경고자 선 넘지 말라. 뭐 등등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이런 기사들 보면 어느 하나 사실에 입각해서 뭐 진실 보도한 것이 없고 전부 억측에 의한 추측 기사들입니다. 추측 기사들. 자, 한국의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는 거 보면 좀 한심하다는 기분이 들어요.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 열을 안 보인다. 그러면 또 난리 나요. 무슨 젊은 나이에 치매 왔다든지, 무슨 식물인간이 됐다든지, 무슨 탈북자, 무슨 고위, 고위급 인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 사람들 소식통에 의하면 등등 이렇게 이제 기사를 쏟아내는데 보면 열흘 후에 또 김정은 위원장의 멀쩡하게 또 나타나요. 2020년 중국에 그때 홍수가 왔는데 그때 산시아댐 물이 차서 어쩌고 했는데 한국의 언론을 또 난리법석이에요. 서로 앞다퉈 보도록 난리예요. 마치 중국의 산시아댐 터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제 없는 사실은 마구 쏟아내는 겁니다. 억측에 의해서 다 추측적 기사들이에요. 자, 한국 언론들이 마윈 관련 보도 요지를 보면 뭐냐?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 탄압한다는 이것을 이제 타깃으로 중국 정부를 공격하려는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에 관련돼서 한국의 언론 외에도 이제 중국에 무슨 유학 갔다 왔거나 중국에 무슨 어떤 인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소위 중국통이라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관련 글을 쓰거나 책을 써내거나 이런 걸 보면 전부 저는 수박 겉핥기라 생각해요. 정말 제대로 된 거 제가 본 글이 없고 제대로 된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한국이 소위 중국 유학 갔다 온 학자들도 좋고 여기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중국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여기다만 초점 맞추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 사건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현상에만 매달려서 여기만 집중해요. 본래
이 사건을 제대로 알려면 이 원을 알아야 되죠. 이 원이라는 게 뭐냐? 이 사건이 생긴 원인이 뭐냐? 그 근원이 뭐냐? 그 뿌리가 뭐냐? 그것을 알아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여기만 매달리고 여기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심도도 없고 뭐 제 본질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그냥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탈리아 철학자 크로체는 뭐라 했냐면 모든 현대사는 역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현대사는 역사다. 이 무슨 얘기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다 과거 역사의 관성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관성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그 마윈 사태에 대해서 좀 그 역사적 시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이제 그 항우를 물리치고 이제 한나라라는 그 나라를 세웠는데 고민이 깊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었냐면 진시황이 군현제를 계승하자니 진제국이 16년 만에 망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군현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하면 빨리 망할 거 아니냐. 이런 고민. 그 다음에 그렇다 해서 주나라 봉건제 돌아간다? 그건 역사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이제 후퇴라는 거다. 그래서 이 그 신하들 간에 이 두 의견이 이제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절충한 게 뭐냐. 그러면 장안을 비롯해서 경기 지역, 이 한국의 경기도, 경기란 말이 중국에 원래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경기라고 그러죠. 서울, 그 장안을 비롯한 경기 지역에는 군현제를 실시하고 지방은 주나라의 그 제후, 그 봉건제를 실시하자. 이것이 일국양제입니다. 한 개 나라에서 두 개 제도. 그 등소병이 그 홍콩을 이제 그 반환 그 실시할 때 일국양제를 실시했죠. 그것이 뭐 등소병이 그런 발명이 아니라 중국 역사에 이미 일국양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창의성이라는 게 무슨 하늘 뚝 떨어져서 뭐 이런 걸 내놨다. 그게 창의성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이걸 이용해서 새롭게 만드는 게 그게 창의성이에요. 예, 그래서 일국양제. 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무제는 진시황이 그런 폭정 그런 이제 정책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백성들 편안해야 천하가 태평해진다. 그래가지고 그 도교식 사람들 인간들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풀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잘 됐어요. 그 문경지치란 말이 있는데 이제 문제와 경제 그 두 황제가 집정할 때 곳간에 무슨 곡식 넘쳐나고 뭐 천하가 태평해지고 그런 전설 있죠. 자, 그렇게 오다가 계속 그렇게 가면 이제 정부가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뭐 흉노한테 시달리고 뭐 사체에서 무슨 뭐 발라 일어나고. 그래서 한무제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지방의 오나라는 이 제후국에서 이제 반란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한무제가 원래 강력하니까 그 쉽게 이제 제압을 했는데 한무제가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반란을 일으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원이 어디서 왔냐 좀 조사해봐라. 그래서 조사했더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염장, 소금, 그 다음에 이제 제철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중국에서 어떻게 중요하냐? 인류가 그 동물을 이제 가축으로 길들이는 게 소금을 이용했다 그래요. 또 중국에서 이제 그 재정 문제 때문에 병사들한테 월급을 지급 못할 때 대신 소금 줬다고 그래요. 소금은 아주 그 중요한 물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철은 한나라 때 중국의 철기가 가장 그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철기 발달에 의해서 한무제가 그 국토를 그렇게 넓혔던 거예요. 철기가 발달하여 군사력이 올라갔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는데 돈 대줬다. 그래서 이걸 알고 한무제가 이 두 기업을 몰수해서 국영기업으로 전환합니다. 자, 이때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줄곧 이제 민간 기업이 커지는 걸 좋아 안 했던 거죠. 왜?
민간 기업이 너무 커지면 정부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뭐 기업하는 일 부자들은 스스로 이제 표적이 되는 것을 자꾸 회피해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 드리자면 왜 유럽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중국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냐. 16세기, 17세기 그때 중국이 전 세계 경제 총량이 뭐 절반 넘게 차지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중국이 돈이 없어서 산업혁명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또 일부에서는 뭐 중국의 뭐 쇄국 정책에 의해서 무슨 산업혁명이 없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중국에서 그 당시에 영국과만 무역해도 차를 수출하고 도자기 수출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영국이 열받아서 아편전쟁 일으켰던 거고. 이런 걸 보면 뭐 쇄국전쟁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왜 중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지 못했을까? 돈은 많은데 이 돈이 분산됐던 거예요. 개개인한테 분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런 거 자꾸 감시하니까 사람들이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 때는 3대를 못 갔다 그래요. 부자가 3대. 왜 그러냐면 그 번 돈을 재투자를 해서 이렇게 자본을 불린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이제 출세시키려고 과거급제 공부에 이제 많이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본이 집중 못돼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했던 대신 유럽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본이 이제 집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 자, 이런 거 역사를 뭐 똑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태똥이 가장 즐겨 했던 말이 뭐냐. 역사의 경험에 주의를 돌려라. 리스더 징년 지더 주의. 이 말을 아주 즐겨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이 성장해서 정부의 위협 요인을 작용한다. 그럼 정부가 통제해야죠. 이거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봐요.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자, 미국처럼 그 총기 규제를 못해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 사건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미국이 왜 이러냐? 자본주의 때문에. 자본주의 피해단이 뭐냐? 정부 권력이 자본에 휘둘린다는 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뭐 삼성공화국이라는 얘기 있죠. 그 정도로 이 자본주의 본질은 정부 권력이 자본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정부는 이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종교를 빙자한 반정부 행위가 여러 번 일어났죠. 동한말년에 오두미교란 여기서 이제 황건적인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가 혼란해서 한나라가 망하고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갔던 거죠. 그 삼국시대에 수백 마리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또 청나라 때 1851년부터 1864년까지 만 14년 동안 기독교를 빙자한 태평천 운동이라 있었죠. 그때 2천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발운국 문제도 이런 역사적 시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마윈이라는 인물은 그 전자상거래 그룹을 이제 알리바바라는 그룹을 창립하고 알리페이를 통해서 중국 화폐거래 천지개벽 혁명을 일으켰던 사실이고 중국에서 정말 센세를 일으켰어요. 젊은들의 우상이고 중국 사회 발전에 굉장한 이제 기여가 컸던 인물이에요. 맞아요. 자, 근데 마윈이 성공은 그 개인의 능력도 뛰어났거니와 정부의 지지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커지지 못하겠죠. 정부가 지지했어요. 그럼 정부가 지지했으면 정부는 견제할 권리가 있는 거죠. 정부가 지지해서 그만큼 커지면서 정부가 당연히 지지해야죠. 당연히 견제해야죠. 자, 그 마윈 사태는 저는 어떻게 보냐.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입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편 또 마윈 그 개인적으로 처세술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중국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숨겨요. 자기 몸 낮춰요. 근데 마윈은 너무 촐랑대. 너무 자기 과실해. 그리고 계속 미디어에 노출돼.
무슨 그 헝다 그룹에 거기 뭐 미녀들이 그 뭐 연출 보고 뭐 휘파람씩 휘불면 아니 그 대기업의 무슨 대부 그 신분에 맞지 않게 그래 그 자리에서 뭐 기분 좋으니까 무슨 뭐 12억 이미표는 무슨 뭐 내놓는다 어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미디어에 노출되고 저는 이건 큰 기업가로서는 이거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봐요. 자, 그럼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그 무일푼으로 이제 출발해서 대부가 됐는데 이 사람이 하늘에 얼마 놓고 땅에 얼마 깊은지 이런 걸 모르고 이제 뭐 촐랑대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자기적으로 이제 자초한 결과라고 봐요. 그것이 하나 있고 하지만 그 한국에서 이 뭐 마윈 사태를 자꾸 중국 정부로 뭐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한국은 뭐 대통령한테 뭐 쓴소리 했다 해서 뭐 입을 틀어막고 무슨 저 사지를 막 잡아가지고 뭐 드러내고 막 최소한으로 그 마윈은 그런 창피는 안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정부에서 그 마윈이 이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데 대한 태도는 저는 좀 신사적이었다고 봐요. 그만하면 신사적이었다. 뭐 한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중국에서는 이만은 정말 대단히 신사적으로 뭐 처리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다시 종합해 말씀드리자면 마윈 사태는 하나는 역사적 시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마윈 사태는 그 마윈이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자질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그렇다 해서 마윈이 무슨 뭐 한국에서 보도한 것처럼 뭐 살았었거나 죽었거나 무슨 중국 못 간다 무슨 뭐 다 뺏겠다 무슨 이렇게 막 보도를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적당히 개입하고 조절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건 그 나쁜 거 아니라고 봐요. 예. 다음 시간에는 그 한때 그 한국에서 뭐 중국 그 아이돌 남자 아이돌 이제 활동 금지시키는 그런 뭐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에서는 왜 이런 활동 금지 조치를 내렸을까?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